안녕하세요.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박보라 연구위원입니다. 저희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는 국민 여러분의 한반도와 국제 문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조금 더 증진하고자 작은 시도를 하나 준비해 보았는데요. 지금 보시는 INSS 전략대담이 바로 그것입니다. INSS 전략대담은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 발간하는 전략 노트, 이슈 브리프, 전략 보고 등 주요 통일 외교안보 현안 보고서에 저자분들을 모시고 직접 주요 핵심 내용을 듣는 자리입니다. 저는 앞으로 INSS 전략대담의 진행을 맡게 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북한 정세를 집필하신 김일기 책임연구위원님을 모시고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북한은 올해 1월 8차 당대회를 개최한 이후 노동당과 국가 관련된 회의를 연달아 개최하는 등 상당히 분주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박사님께서는 최근까지 북한 정치의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올해는 김정은이 집권한 지 10년 차를 맞이하는 해입니다. 북한은 5년, 10년 단위를 정주년이라고 얘기하면서 상당히 경축 분위기를 가져오는 그런 모습들을 과거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북한 사회가 상당히 조용합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의 생각과는 달리 이 경축 부지기를 주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올해 북한의 정치 분야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김정은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그리고 경제 발전을 가져오겠다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차원에서 소위 말해서 정치 분야는 경제 발전에 대한 지원 그리고 또 한축으로는 혹시라도 불안해질 수 있는 정권에 대한 안정화를 추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북한은 제8차 노동당 대회 이후 각종 회의를 개최하였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김정은 유일체제의 강화와 함께 노동당 중심의 국정 운영 체제를 확립하였습니다. 그리고 한편 코로나19 방역과 그리고 대북 제재하에서 자력갱생을 통한 경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치 분야에서 상당히 많은 당과 국가기구 관련 회의들이 개최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의에서 간부들을 독려하고 주민들을 동원하는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하달된 그런 올 상반기 하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 발전 이야기가 나와서 이제 궁금한 점이 또 하나 생기는데요. 북한이 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경제 발전 5개년 계획 그 첫 해가 지금 이제 올해인데 지금 8월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환점을 첫 해의 반환점을 지금 돌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반기에는 지금 북한이 처한 어떤 대내외적인 이런 난관을 좀 벗어나기 위한 정책을 좀 설정을 하고 실제로 또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처럼 지금 예상이 되는데 또 올해 성과를 내야지 내년 있을 김일성 출생 110주년을 또 대대적으로 축하할 수 있을 것처럼 지금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반기 북한 정치 분야에서 주목해야 될 그런 정책 방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김정은 위원장은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작년 2020년이 노동당 창당 75주년이고요. 그리고 올해가 김정은 집권 10년. 그리고 내년도가 김일성 생일 110주년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그리고 올해 내년으로 이어지는 이 3년간을 김정은은 자신의 집권 10년 차를 맞아서 상당히 그 성과를 보여주면서 경축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그러한 구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올해 성과를 보여주기도 힘들고 그리고 내년 4월 달에 이 110주년을 성대히 경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내외적 환경 그리고 여건도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는 아마도 최근의 상황을 보면 시간이 별로 없다. 그리고 빨리 위기 국면을 탈출해야겠다는 그런 조급함마저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하반기에도 올해 상반기와 같이 상당히 많은 당과 국가 관련 회의가 개최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외부로부터 어떤 지원이 어렵고 그리고 내부로부터의 어떤 자력갱생도 한계에 봉착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간부들에 대한 정치 사상적인 각성 그리고 주민들로 하여금 자발적인 동원을 이끌어내는데 한계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고비고비마다 당과 국가기구 회의를 개최해서 이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아마도 상반기와 같은 그런 패턴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도 또 계속 회의가 많이 개최될 것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상반기를 놓고 또 비교를 해보자면 8차 당대에서는 노동당에 대한 어떤 대대적인 개편이 또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국가기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개편이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았는데, 그러면 혹시 하반기 아니면 이제 향후 북한의 어떤 국가기구 개편이 좀 이루어질 것으로 보시는지요? 보통 북한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당대 이후에 최고인민회를 개최하고 이 국가기구 관련 어떤 인사 개편,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는 게 어떤 상식이고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8차 당대회는 좀 조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가기구 관련에 대한 어떤 김정은 위원장 또는 북한의 준비가 덜 돼 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8차 당대회에서 주요 당 간부들에 대한 인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이들이 국가기구에서도 지위 문제 그리고 조직 문제에 대해서 어떤 개편 또는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었죠. 그래서 아무래도 올해 이제 하반기에는 이 최고인민회를 개최하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국가기구에 대한 조직 개편 그리고 인사 문제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8차 당대회를 통해서 본 바와 같이 북한은 이 김일성 시대의 어떤 당 그리고 국가기구의 모습들로 약간은 회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아마도 김정은이 국가기구 개편을 통해 가지고 현재 국무위원장에서 아마 주석직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싶습니다. 인사 이야기가 나와서 이제 또 드는 의문인데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어떤 내부 정치 행사를 한번 보자면 6월에 개최된 8기 2차 정치국 확대위에서 리병철과 박정청 등 주요 군부 인물에 대한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를 포함해서 우리가 올해 주목해야 될 북한의 어떤 주요 권력 엘리트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북한의 권력 엘리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인물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회담 결렬의 어떤 실패 문제에 따라서 자숙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런 해금이 풀린 것 같고요. 8차 당대회 이후 대남, 대미 문제를 포함한 대내 문제에서도 활발한 그런 역량과 역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대남, 대미 문제는 김여정 당 선동부 부부장이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이 한미연합훈련, 우리의 통신선 재개와 동시에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를 발표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 대남, 대미 문제를 총괄하면서 그리고 이번에 제2차 정치국 확대회에서 박정청과 리병철이 어떤 간부 처벌을 받을 때 김여정 부부장이 이 부분에도 개입했거든요. 그러니까 김여정 부부장은 최근에 북한에서 대남, 대외 문제 그리고 내부 문제까지 개입하는 어떻게 보면 김정은의 유일한 국정의 동반자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인물은 조용원입니다. 이 조용원은 지금 현재 상무위원 겸 당비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북한의 역사에서 이렇게 벼락 출세를 하는 인물은 드뭅니다. 과거에 이제 김정일 위원장이나 최근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던 일입니다. 아무래도 조용원 같은 경우는 김정은의 복심으로서 이 당 내부 문제에 상당히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김정은이 간부들을 질책하고 성과를 독려하는 자리에서 조용원이 주로 앞장서서 이 역할을 수행하고 어떻게 보면 김정은의 약간의 대리인 역할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북한 정치에 대해서 정리하자면요. 최근에 북한의 내부 정상이 상당히 암울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현재 위기 국면 탈출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기회의 창이 열리지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으로서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도발이고요. 하나는 협력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보통 도발과 협력을 동시에 구사하기도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는 북한의 최근에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반발 그리고 통신선 재개와 중단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북관계, 북미관계 그리고 한반도 평화의
이 지난한 여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긴 호흡 그리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북한의 정치 그리고 내부 문제를 조금 더 신중히 그리고 여유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김일기 책임연구위원님을 모시고 하반기 북한 정세에서 주목하여 살펴봐야 될 내용들을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상반기 북한에서 있었던 주요 정치적 변화들이 하반기 북한 정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신 덕분에 한결 더 이해하기 쉬웠던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INSS 전략대담 하반기 정세 포커스 시리즈 북한 정세편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김일기 책임연구위원님 감사합니다.